저번에 이어서 상식부터 해볼게요. 상식. 자, 여기 보이나요? 1번, 둘이 어떤 것과 서로 같다면 그 둘도 서로 같다. 서로 같은 것들을 더하면 그 결과도 같다. 서로 같은 것들에서 서로 같은 것들을 빼면 그 결과도 서로 같다. 서로 일치하는 것들은 서로 같다. 전체는 부분보다 더 크다. 기호로 표시하면 좀 눈에 더 확실히 들어오고요. 한번 표현을 해볼까요? 한번 해볼게요. 어떤 것들이 어떤 것과 서로 같다면 그 둘도 서로 같다. 그러면 어떤 것 둘이 예를 들면 A하고 B하고 같다고 했을 때 아니지, A하고 B가 있었어요. 근데 이 둘이 어떤 것 C와 이렇게 같다고 그러면 결론은 A하고 B도 같다는 말이에요. 이게 어떤 것 둘이 다른 어떤 것과 같다면 원래 그 둘도 같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게 1번이죠. 2번, 서로 같은 것들에 서로 같은 것을 더하면 그 결과도 같다. A하고 B가 같다고 했을 때 A에다가 C를 더하고 B에다가도 C를 더하면 이 결과는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3번, 같은 것들에서 서로 같은 것을 빼면 이 결과도 이 B-C죠. 이게 같다는 얘기예요. 그쵸? 그리고 이제 3번까지 했으니 4번은 뭐 기호로 쓸 필요는 없고 서로 일치하는 것들은 서로 같다. 전체는 부분보다 크다. 자, 공리하고 상식. 공리하고 상식에 대해서 이 차이점을 한번 얘기를 해본다면 여기 나와 있죠. 여기 보면 제가 이게 밑줄을 쳐놨네요. 공리들은 순수하게 기하학에만 해당하는 것들이고 상식은 그보다 좀 더 넓은 일반적인 과학에 해당하는 것들이라지만 이라고 나와있죠. 여기도 자명한 이치 또는 일반 상식 나와있습니다. 원래 그 기하학에서는 이 자명하다는 거는 스스로 다른 어떤 증명이 없이 그냥 스스로 완전한 거죠.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자명하다는 말은 이 말이에요. 셀프 에비던스라고 그러나요? 영어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보통 뭐 A를 증명할 때는 A가 아닌 어떤 다른 걸 가지고 얘를 증명하지만 자명하다는 거는 증명이 필요 없이 A 그 자체로서 분명하다는 거죠. 좀 비유를 해서 얘기를 하면 우리가 이제 뭐 법률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증인을 데리고 오라고 하잖아요. 당신이 결백하다는 것을 증명해줄 제3자,
그 사건 관계자가 아닌 제3자를 데리고 와갖고 결백한 거는 스스로 혼자 나 결백하다고 얘기하면 그거는 결백이 아니죠. 그 사람이 한 일에 대해서 그 사람 스스로 평가하는 걸 믿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증인을 내세우게 되는데 뭐 비슷한 겁니다. 상식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거는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것이 아닌 다른 개념을 가지고 와서 이 A를 증명하는 데 반해서 일반 상식이나 공리는 그 자체로서 그냥 증명을 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나와 있죠. 여기 다음을 사실이라고 받아들이자. 그것이 공리는 기하학에서만 해당되는 것이고 얘는 일반 과학에 해당되는 거죠. 여기서 특별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상식 4번이에요. 이게 왜냐면 나중에 법칙 4번에 가면 상식 4번을 사용하게 되는데 상식 4번을 두 부분으로 쪼개면 서로 일치하는 것들은 일치하는 두 대상이 서로 일치하면 그 두 대상은 같다. 이거거든요. 두 대상 보세요. 서로 일치하는 것들은 서로 같다. 두 대상이 서로 일치하면 그 두 대상은 같다죠. 그러니까 좀 더 요약을 하면 일치하면 같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나중에 법칙 4에 가면 삼각형의 합동을 증명을 할 때 같은 것은 일치한다라고 이 역을 묵시적으로 이렇게 참이라고 가정을 해놓고 이걸 쓰는 좀 오류라고 그럴까요? 그거를 좀 범하기 때문에 좀 이 4번이 좀 걸리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자, 상식은 여기까지 하고 4번 같은 경우 이따가 법칙 하면서 어차피 나오니까 그때 얘기를 또 한번 해볼게요. 1번부터 한번 차례대로 해봅시다. 1번부터 1번 유한한 길이의 직선을 주었을 때 그것을 써서 정삼각형을 만드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해놓은 게 있었는데 이 말이에요. 좀 더 쉽게 해볼까요? 주어진 직선을 A, B라고 하면 여기 나와 있던 것처럼 A를 중점으로 반지름 A, B는 원을 그릴 수 있죠. 이렇게. 또 B를 중점으로 반지름 A, B는 원을 또 그릴 수 있어요. 이렇게. 두 원이 만나는 점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C죠, C. 이때 AC와 BC는 같은 원의 반지름으로서 같죠. 상식 1번에 근거해서 따라서 삼각형 ABC는 정삼각형이다. 법칙 1번에서 얘기하는 거는 정삼각형의 존재입니다. 1번 얘기하는 거는 실제로 정삼각형이 존재할 수 있다. 유클리드 평면 공간 안에 유클리드의 공리를 써서 작도를 하면
정삼각형에 여기에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이게 법칙 1번입니다. 그리고 법칙 2번을 한번 볼까요? 법칙 2번. 이제 법칙 2번 한번 볼게요. 2번은 법칙 2번은 어떤 유한한 길이의 직선과 어떤 점을 주었을 때 그 점을 끝점으로 해서 주어진 직선과 길이가 같은 직선을 그으시오. 이제 제가 직접 그 증명한 방법을 보면 이거는 원론에 나와 있는 방법으로 증명을 할 수도 있고 좀 방법이 몇 개로 나뉘어요. 유클리드가 했던 요 방법이 좋은 이유는 뭐냐면 경우의 수를 나눌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 경우의 수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 보이시나요? 이게 여기서 예를 들면 유한한 길이의 직선을 A, B라고 했을 때 그리고 그 유한한 길이와 어떤 점을 줬다고 그랬죠. 그 점을 C라고 합시다. 그러면 A, B의 길이가 A하고 C 사이 거리보다 작을 경우하고 A, B의 길이가 A와 C 사이의 거리보다 긴 경우하고 나눠거든요. 왜냐면 이게 이 A하고 C의 거리에 따라서 작도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유클리드 방식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일단 한번 볼까요? 어디 갔니? 있었는데 여기 있구나. 이게 유클리드의 방법입니다. A, B를 주고 C죠. 그럼 AC 일단 직선을 그어요. 그리고 그 왼편에다가 그 AC를 이제 한 변으로 하는 정삼각형 ADC를 만듭니다. 그 다음에 AB하고 길이가 같도록 직선 그 DA의 연장선에 E를 잡을 수 있어요. 왜냐면 B를 중심으로 해서 B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이렇게 그리면 그 원과 DA의 연장선에서 E는 분명히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다시 이 DE를 반지름으로 해서 이렇게 쭉 그리면 그려서 이 DC의 연장선과 만나는 점을 F라고 한다면 이 길이하고 이 길이는 원의 반지름으로서 길이가 같죠. 그쵸? 그런데 이 원의 반지름은 뭘까요? 요 직선하고 직선 AB를 합친 거죠. 근데 얘하고 같은 것에서 요거를 빼면 DC를 빼면 결론은 CF는 AB하고 같다는 결론이 나와요. 여기 보면 그 과정을 찬찬히 적어놨습니다. 그게 이렇게 좀 정리가 되나요? 따라서 유클리드가 얘기했던 거는 그 A와 C 사이의 거리가 A하고 B 사이의 거리랑 비교했을 때 그것이 더 크냐 작냐에 구애받지 않고 그냥 여기서 삼각형 바로 그린 다음에 얘를 돌려서 이렇게 교점 2를 찾고 이걸 다시 큰 반지름으로서 돌려서 D를 그냥 작도해서 CD를 이어버리면 A, B를 C를 끝점으로 하는
같은 길이의 CF로 옮긴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법칙 2번은 무엇이냐면 선분을 옮기는 거예요. 그대로. 그 길이를 변하지 않고 그 선분을 어떤 다른 점으로 그대로 옮기는 거예요. 뭐 우리가 학교에서는 그냥 자대고 옮기면 되지 않느냐 하는데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왜냐하면 기하 원론에서는 이 앞에 뭐 정삼각형 작도하는 거라든지 이런 거 하나하나를 전부 다 뭐냐면 앞에 나와 있는 상식하고 공리만 갖고 하나하나 그 규칙에 맞게 그 규칙을 기초로 해서 하나하나씩 이렇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론적으로. 그런 거기 때문에 뭐 자를 댔고 뭐 센치를 재갖고 한다.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 다음에 그 여기를 보면 그 두 가지 경우로 나눠져 있어요. 또 여기 보면 아까는 이 AC의 왼편으로 만들었지만 요거는 그 길이의 경우에 따라서 두 개를 다시 나눕니다. 이렇게 이 D가 이제 오른편에 생겼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오른편으로 이렇게. 그러면 보세요. D를 AC 이 거리가 되게 중요해요. 이 거리에서 자르거나 붙여낼 거기 때문에 이 거리에서 잘라내거나 더 붙일 거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일단은 AC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삼각형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그림 보면 쉽게 알 수 있죠. A, B를 반지름으로서 원을 그려요. 그것을 여기 땡땡 프라임 두 개로 표현을 하고 AD에서 그걸 뺀 것을 이 동글뱅이로 표현을 합니다. 그럼 이 동글뱅이를 반지름으로 하는 거를 해서 D를 중심으로 원을 그리면 CD는 AC와 길이가 같으니 거기서 땡글뱅이를 빼면 요 나머지는 뭐가 될까요? AB와 길이가 같겠죠. CE는 그렇게 해서 이제 AB와 길이가 같은 CE를 작도를 한 것입니다. 그쵸? 그 다음 AC가 AB보다 길이가 짧을 때 한번 볼까요? 이때는 어떻게 하냐면 일단 여기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AC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삼각형 만듭니다. 이렇게. 그 다음 AB를 주어진 직선 AB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그린 다음에 AD의 연장선에서 그 원과 교점인 E'을 잡아요. E'을 잡으면 AE'은 그 AC와 길이가 같은 AD와 DE로 나눌 수가 있겠죠. 그런 다음 DE'를 DE'를 반지름으로 하고 D를 중심으로 하는 원을 그려서 CD의 연장선과 교점을 찾아 그걸 E라고 하면은 CE가 바로 우리가 원하는 점이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직선이 되죠. 그렇죠? 뭐 더 이상 설명이 필요할까요? 조금 설명이 좀 복잡하긴 한데 그려놓고 보면 그렇게 복잡하지만 않습니다. 스스로 그려보면 더 간단해요. 네. 이렇게 하면 법칙 2번까지 끝났습니다.